자, 오늘은 책 194쪽이죠. 194쪽에 세 번째 법 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제 법을 줄여서 도시정비법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뭐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죠. 194쪽이요. 194쪽에 1장 총론, 1절 용어 정의, 굵은 1번, 양과 1번, 환권, 동그라미 1번 법의 목적이요. 이 법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블양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 해설, 정비사업을 왜 하냐고요. 왜 하냐면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상태나 건축물 상태 모두 좋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 대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기반시설 설치 정비하고 새로 건축한다. 동그라미 2번 해설, 어떻게 하냐고요.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을 바꾸어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그것을 이제 환권이라고 하고, 환권 그러면 새 땅, 새 아파트 어디 준다. 그 정하는 환권 계획이 필요하죠. 그냥 환권 계획 그러면 되는데 또 말장난. 그것을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4번 대질한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까지가 있고, 동그라미 2번과 3번이요. 동그라미 2번 정비사업을 왜 하냐.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냐고요. 정비사업은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보시죠. 먼저 그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아래 그림에 개발법에 환지가 있었습니다. 개발법의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바꿔주는 사업이었죠. 그 종전 토지에 붙어있던 소유권과 기타 이러저러한 저당권 등 이러저러한 권리를 새 토지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환지라고 하고, 그러면 새 땅 만들었으면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어디 오래된 주택가요. 오래된 주택가 상황을 보면은, 거기 건물이 오래됐는데 아무튼 찾기는 있죠. 다 무슨 사업이 진행됐어요? 환지 사업이 진행돼서 이제 빤듯한 땅이 만들어졌고 건물이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거기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입니다. 만약에 어느 곳에 시설은 괜찮고 건물이 엉망이다. 그러면은 뭐하면 이제 건물은 주로 개인 것들이 많으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허가를 받아서 손대서 쓰면 되겠죠.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느 곳에 건물은 괜찮은데 시설이 엉망이라고요. 시설이 엉망이면 우리 보셨던 국토계획법 시설 사업을 하면 되죠. 그런데 어느 곳이 아예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입니다.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면은 뭐 어디 한 가지를 손대서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먼저 시설 엉망이요. 뭐 요즘 어디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안 들어오는 집은 거의 없죠. 그것들은 다 들어오지만 저녁에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단독주택가들이요. 시설 엉망인 거죠. 심지어는 새 아파트도 주차 전쟁 시작되잖아요. 그 10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한 세대에 한 면씩이니까 주차면을 1000면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어느 한 집에 차 한 대씩만 갖고 들어오고 나머지는 팔고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차 2대 있는 집들도 한 200집 있으면 차는 1200대, 주차면은 1000면이니까 주차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주택가는 어디 마당에다 주차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 이제 골목길에 대문 앞에 이렇게 한 대씩 놓고 합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많고 차는 많은데 주차할 자리는 좁고 뭐 그래서 뭐 이런 바퀴 하나 주워다 놓고 거기다가 시멘트 부어 콘크리트 부어서 새 파이프 하나 꽂아놓고 여기는 내 거 아니면 뭐 물통 내놓고 뭐 그렇게 합니다. 밤에 주차하기 어려우면 시설 엉망인 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잠만 자고 직장으로 갈 거냐고요. 저녁밥 먹고 식구들과 오손도손 산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원도 없고 그러면 시설 엉망이죠. 건물 엉망이요. 이제 콘크리트는 그대로 철근 집어넣고 콘크리트는 그대로 놔두면 100년은 가요. 100년은 가지만 설마 이 건물 이대로 100년 뒤에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지금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바뀌었어요. 아무튼 변화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뭐 스마트폰 그 안에 뭐 그렇게 뭐 많은 게 들어가고 그걸로 이렇게 별별 걸 다 할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은 훨씬 더 변화된 삶을 살 테고 이 건물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바꿔서 쓸 겁니다.
아직 이제 도시정비법 세부적인 규정이 다 나오지는 않아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뭐 한 20년, 30년, 40년만 지나면 건물엉망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것을 싹 철거하자. 그러면 여기 이제 건물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게 됩니다. 이건 이제 개발법의 한지였고 우리가 보시는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네 가지가 있겠죠.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거나 새 건축물을 주거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거나 새 건축물을 주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등을 했을 때 새 땅을 받는데요, 새 아파트를 받는데요. 새 아파트를 받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 이 토지 건축물, 아니 토지 대신에 토지 거기서 확장됐다. 요게 붙었다 해서 토지를 주는 경우까지도 이제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두꺼봐, 뭐 줄게, 뭐 다오. 혼집 줄게, 새집 다오. 그거 뭐 어릴 때 많이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두꺼비가 사업을 하는 거고, 혼집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사업이고, 여기에 종전 토지에 있었던 소유권, 그리고 저당권 등 기타 권리를 새 토지나 건축물로, 또 종전 건축물에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을 새 토지 건축물로 바꾸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집 갖고 있었고 새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건데 대부분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고요. 여기는 토지 대신에 토지여서 환지라고 했지만 여기는 뭐 환지건 그럴 수도 없고 환건 그럴 수도 없으니까 환권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 있었던 권리들을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꾸어준다. 환권 사업이라고 하고 환권하려면 누구누구한테 어디 준다. 환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내용은 별거 아닌데 새로운 소련 말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냥 혀로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비사업을 해서 새 땅 만들었습니다. 이 새 땅에다가 배추, 상추를 키울 것 같으면 이 새 땅을 농지라고 부르겠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배추, 상추를 키워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짓겠죠. 동그라미 4번.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이 새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책, 그 194쪽을 보셨고요. 194쪽에 있는 내용이었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이죠.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뭐 왜 하고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그 동네를 싹 철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바꿔주는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 쪽에 있는 195쪽에 있는 양구알 2번 시장군수 등, 양구알 3번 토지주택공사 등, 양구알 2번 시장군수 등, 이 법에서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을 시장군수 등이라고 한다. 뭐 줄여서 부르는데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좋을 것을 시장군수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 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 표 세 줄에서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도, 세종과 제주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옹진군,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 세종과 제주는 더 선거로 보면 시군구 없죠. 그래서 주민과 만나는 가장 일선 기관을 시장, 군수 등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양구의 3번. 토지주택공사 등도 있는데요. 토지주택공사 등이란 기업번, 국세가 들어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니은번, 지방세가 들어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국세, 지방세 들어간 공기업들을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있고 다음 이제 제2절 세 가지 정비사업 특성 있는데요. 정비사업이 정비법 역사가 엄청 복잡해요. 뭐 아무튼 어디 손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는 아닐 거잖아요. 손보기 위해서 뭐 이러저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워낙 법이 어수선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정비사업 자체를 세 가지로 딱 줄여놨어요. 2017년 시험에서는 정비사업이 뭐가 아무튼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거 외우는데도 엄청 고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2018년 우리 시험에서는 정비사업이 세 가지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 표를 보시면 제2절 바로 아래에 있는 표, 그러니까 옆으로 7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그러니까 7칸이죠. 그러니까 그 표에서, 그러니까 이 표에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도시정비법 6문제인데 6분의 2 쓰시고요. 이 표에서 두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뭔 줄 아시냐? 정비사업에 뭐가 있는지 아시냐? 또 그걸 구분할 줄 아시냐? 라고 하는 거고, 표의 첫째 줄 보시면,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의 정의. 먼저 첫 번째 칸, 세 가지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의 정의. 그 다음에 세 가지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 등 소유자. 세 가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시행 방법. 그 다음에 원칙적 시행자, 누가 하냐.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라고 되어 있고, 아무튼 이 표에서 두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기초입문과정이니까 모든 내용을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보시죠. 굵은 1번 정비법의 역사. 그러니까 2번, 3번, 제일 셋째 줄은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먼저 보시면 재개발 사업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법이 있었고 그 법에다가 이것 저것을 붙여서 도시정비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니은번,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등이 있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 주택 재개발. 그러니까 오래된 상가, 무슨 백화점 철거하는 거 아니고요. 재래시장이요. 재래시장 옛날에 보면 막 질퍽질퍽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콘크리트 깔려 있고 위에 지붕도 달려 있고 카트도 이렇게 몇 대 있고 그렇습니다. 상가 재개발, 그다음에 공장 재개발. 그러니까 무슨 큰 산업단지를 손대는 게 아니라 소규모 철공소들, 아주 작은 철공소들 이렇게 모여있는 골목, 이제 그런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대상 지역이 있으면 낡은 건축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싹 철거하고 다 밀고, 그다음에 새로 신장도 내고, 상가나 아파트 등을 지어서 땅 반뚝반뚝해서 바꿔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어느 누가 내비두어 나는 싫어 그러고 있으면 그 내비두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전체를 정해서 전체를 싹 철거해야 되는 겁니다. 철거하고 새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니까 민법의 집단 교환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역시 개인의 민법으로만 갈 수는 없죠. 강제로 싹 철거해야 되니까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서 강제로 싹 철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공익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주택 재개발이요. 어느 사람이 집을 세 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 집 세 채 가진 사람은 몇 채를 주면, 여기는 보시자고요. 여기에 전체 집이 100채가 있었다고 보죠. 그러면 여기를 새로 철거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높이 올리게 되겠죠. 설마 옛날 100집 있었으니까 100집 그대로 만들어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아파트가 올라서게 됩니다. 200채가 올라서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도 안 좋은 동네는 계속 또 비슷한 곳이잖아요. 근데 우선 여기를 하게 됐으니까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이 좋아진 동네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집 세 채 가진 사람에게 몇 채를 주게 될까요? 공익사업이라고요. 공법으로 진행되는 공익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세 채 줘야 편히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는 세 채 갖고 있으니까 집 세 채는 받아야 돼. 왜? 다 8시에 1번 집에서 자거든. 밤 12시 때르릉 일어나서 2번 집 가서 자고, 새벽 4시 때르릉 일어나서 3번 집 가서 자고, 나는 집 세 채는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한 채 받았으면 됐죠. 한 채 받고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되니까 한 채를 주는 공익사업입니다. 만약에 1억짜리 3개가 있었으면 2억짜리 아파트 하나 받고 1억 돈으로 받아가면 되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집 3채 갖고 있으면 한 채, 집 5채 갖고 있어도 몇 채를 주는 거라고요. 한 채를 주는 게 있죠.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있었는데 한참 뒤에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재개발, 오래된 동네, 옛날 집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습니다. 재건축, 오래된 동네, 옛날 집 싹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재개발, 재건축 갖고는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개발하는 거고 건축하는 거고, 없던 곳을 새로 신도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손댄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재건축은 뭐냐고요? 재건축은 이거 싫다고요. 집 5채 가진 사람이
한 채 받는 거 그거 싫다고요. 그래서 몇 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5채 받으려고 만들어낸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공익사업, 알았어요. 아이고, 그쪽에서요. 아이고, 조건네. 공익사업 하니까 조건네. 잘 들여. 그쪽에 잘 들여. 자, 우리들 모이세요. 5채? 5채. 7채? 7채. 10채? 10채. 그렇게 해서 집 5채 간 사람이 5채 받자고 만들어낸 사업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얘는 이미 공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었죠. 얘는 나중에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얘는 무슨 사업으로 진행된 거냐면 사익사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돈 놓고 돈 먹자. 돈 벌기 사업으로 진행이 된 겁니다. 재건축, 한 예를 들어보죠. 서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서울에 지금 이제 5층 아파트 거의 남아있지 않죠? 5층 아파트 보고 싶은 분들 빨리 가세요.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시자고요. 서울에서 5층 아파트 한 지은 지 한 20년 된 꾸리꾸리 낡은 그러니까 그 5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 뭐 20평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죠. A가 거기에 20평짜리 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거된 가락시형,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5층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연탄 보일러예요. 연탄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연탄 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혹시 젊은 분들 아시겠어요? 아파트에서요, 연탄을 떼고, 그 다음에 그 연탄 아궁에다 밥 끓이고, 그 다음에 국 끓이고, 그걸로 난방하고, 그러고 살았었다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떠냐면 이제 아파트, 복도형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복도 중간에 기둥과 같은 이제 큰 뭐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철문을 열죠. 철문을 열면 붕 뚫려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뭐 봉지도 버리고 아무튼 뭐 이것저것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연탄재 같은 것도 막 버리고, 그러면 차 아래 한 뭐 7층이면은 차 아래 펑 떨어져서 펑 깨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2, 3일마다 아저씨들 나오셔서 그거 다 이렇게 걷어가는 거고요. 근데 일부 또 못된 아저씨는 여기다가 라면 박스 같은 걸 막 구겨서 넣어놔요. 3층에서요. 그러면 저 5층이나 6층에서 버린 게 떨어져요? 걸리는 거죠. 거기서 막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왜 안 떨어져? 막 이제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꾹꾹 쑤셔도 안 되니까 저 아저씨가 이제 가셔서 밑에서 큰 이제 뭐 쇠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그걸 그냥 꾹꾹 쑤시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펑 떨어지면 그냥 펑 터지고 뭐 그런 아파트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연탄 보일러입니다. 연탄으로 난방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번듯한 재건축을 해서 그러니까 20층 새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새 집 받는데 건물이 커졌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로 가지는 않겠죠. 더 큰 평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받게 된다고 치죠. 자,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20년 된 꾸리꾸리 낡은 20평짜리 아파트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30평 새로 지은 쌤삥 30평 새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A는 그 낡은 아파트는 갖고 있었고 돈을 합쳐서 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요? 아니면 돈을 받으면서 새 아파트에 들어가요? 돈을 내면서요? 받으면서요? 받으면서 들어갑니다. 받으면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반포에서는 12억까지 받았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재건축 무슨 사업이라고요? 사익사업인 거죠. 자, 그러면은 5층 대신에 20층 아파트를 지었어요. 20층 아파트를 지었는데 물론 20층을 짓게 해주는 그 뚱뚱 날씨는 건폐율, 높고 낮고는 용적률을 이분들의 노력으로 한 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긴 한데 20층을 짓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 중에 옛날 이게 5층이었으니까 이 중에 8층까지만 조합원들이 가져가도 5에서 8이면 그러니까 10으로 잡으면 16이 되고 1.6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1.6배를 가져가니까 20에 1.6배면 32평 아파트를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12층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2층 남은 것을 다 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하게 되죠. 일반 분양하고 그러니까 1.8배 덤태기를 씌웁니다. 조합원이 평당 1,000만 원이면 1,800만 원에 판다고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평당 3,000만 원에 가져가면은 5,400만 원에 파는 겁니다. 그래도 다 팔려요. 다 팔리고 그러니까 이 이익을 12층 판 나머지 전체 이익을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조합원이 가져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강남 평균 9억, 반포에서 12억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무슨 사업이라고요? 사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과 사익사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재개발도 아파트는 높아지죠. 재개발도 아파트는 높아지지만 공익사업이니까 거기서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또 이것저것 빼고 하게 돼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돈을 좀 이제 뭐 받거나 뭐 그렇게는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떼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재건축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9억이요. 크레스톤에다 5만 원짜리 꽉 담으면 9억이, 그러니까 1억입니다. 꾸리꾸리 20평짜리 살고 계실래요? 그러니까 번두단 새 아파트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크리넥스 9통 위에 장미꽃 한 송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실래요? 다들 하는 거죠. 안 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요. 다 재건축 하는 거죠. 가락시형이요. 그 20년 된, 그러니까 8평짜리 아파트요. 20평도 아니고 8평짜리 아파트요. 얼마요? 12억 같습니다. 12억이라고요. 왜? 당연히 그러잖아요. 콘크리트 값 3억. 콘크리트 값 3억. 그 다음에 현찰 이익 얼마가 붙는다고요? 9억이 붙습니다. 그 연탄 아파트 꾸리꾸리 8평짜리가 12억을 했었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돈이 다 몰리게 되는 거죠. 꾸리꾸리 아파트 한 뭐 1억 5천짜리가 그러니까 3억, 6억, 10억, 11억. 나는 5천만 먹는다. 11억 5천. 나는 2천만 먹는다. 11억 8천. 해도 들어가고 돈이 다 이리 몰려서 대한민국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됐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2003년에 재건축 이제는 더 이상 니네들은 사익사업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제 공익사업이야. 라고 해서 재건축을 규제하려고 도시정비법이라고 한 걸 만든 거예요. 전혀 족보는 다른 건데 재건축을 규제하려고 이제 얘를 여기다 이 법에다 합친 겁니다. 지금 재건축은 사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이란 이름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예요? 5채이죠. 5채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잖아요. 만약에 한 채를 줄 것 같으면 한 채 주는 사업 뭐가 있으니까, 재개발이 있으니까 재건축을 없애버리면 되죠. 없어져요? 폭동이 일어나죠. 지금 이거 보고 이 9억을 노리고 꾸리꾸리 아파트 이걸 5개를 사신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60억 들여서 요거 5개를 사놔서 새 아파트 이렇게 받아서 지금 이만큼 새 아파트 5개에다가 45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한 채만 준다. 그리고 이 가격 얼마라고요? 한 뭐 2억도 안 되는 거죠. 1억 5천 5채 평가해서 7억 5천 주고 새 아파트 한 채만 준다. 가만히 있겠어요?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지금도 역시 5채 받는 거죠. 몇몇 분들이요. 내가 한 곳은 안 그러던데 좋은 데 투자해 놓으셨으니까요. 좋은 데 투자해 놓으셨으면 이제 거기는 워낙 투기가 심하고 그러기도 하니까 한 채, 두 채, 세 채 주는 예외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 3번 셋째 줄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라고 하는 거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기업번 달동네 지원사업, 복지사업. 그러니까 니은번 도로포장, 주차장 건설 등 골목 정비 사업을 하면 그러니까 주택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동네 지원사업. 그냥 국토부 공식 문서에 써져 있는 표현이 달동네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사업의 기업번 달동네 지원사업, 무허가 판자촌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요거 때문에 제가 그 70년대 서울 사진 찍어놓은 책을 사놓은 게 있는데 젊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달동네 뭐 서울의 달이라는 드라마는 들어보셨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뭐 한석규, 최민식 그때 젊었어요. 그 요즘 뭐 TV 토크쇼에 나오는 김원희라고 하나요? 김원희 그 처녀 처음 데뷔한 게 서울의 달이었어요. 서울 이제 상계동 쪽 달동네 그쪽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혀 모르셔서 그러니까 서울 그 70년대 사진 찍어놓은 거 사진책은 비싸요. 6만 원 주고 산 거 있는데 이제 뭐 한 분씩 보여드리려고 갖고 사놨는데 놓고 왔네요. 달동네요.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이죠.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왜 달동네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달에서 제일 가까우니까 달동네예요. 저 산꼭대기라고요. 두 번째요. 달 떠 있을 때 출근하고 달 떠 있을 때 퇴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건설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5시 첫 차 타고 나가야 어디 이제 일용직 시장 가는 거죠. 요즘만 해도 무슨 이제 인력사무소라고 해서 그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바깥에 있었죠. 뭐 물론 지금도 인력사무소 건물이 워낙 작으니까 아침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뭐 일하시는 분들 이제 가방 하나씩 메고 이제 이렇게 그 건물 앞에들 계시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냥 뭐 그러니까 청량리역 앞에 뭐 신설동역 앞에 뭐 그렇게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처음 나가는 버스 타고 거기 앞에 이제 가방 하나 들고 이제 작업복하고 연장 하나 정도 들고 이제 옹기종기들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 어디 가서 또 이제 재주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제 페인트통 하나 주워다 놓고 뭐 신문지나 라면 박스 몇 개 해서 이제 불 피면 거기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고차 오잖아요. 이제 봉고차 오면 참 그 사람 쓰는 사람들도 참 좀 예의 좀 갖추면 좋겠는데 봉고차 오면요 딱 조수석 단추들이죠. 그러면 창문 씩 내려가고요. 목수 둘 잡부 셋. 그럼 목수 둘 잡부 셋. 창문 내리고 목수 둘 잡부 셋 그런다고요. 그러면 지금 불 피우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도공업에 다 앞에 옹기종기 있다가 쭉 줄을 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운전석에서 그 내리는 사람이 아저씨 아니 아저씨 말고 그 뒤에 아저씨 타세요. 간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봉고차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6시 반 되면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8시까지 현장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7시 됐는데도 봉고차 못 쳤으면 그날 꽝 친 거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행히 일 나가셨으면 저쪽 작업 현장에서 6시나 그때쯤 일 끝나고 거기 작업 현장에서 다시 시내까지 오고 거기에서 이 산동네 서울 예를 들면 상계동 같은 데까지 오려면은 거의 8시, 9시 되어야 집에 들어오는 거죠. 달 떠 있을 때 출근하고 달 떠 있을 때 퇴근해서 달동네입니다. 무허가 판자촌이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땅은 눈에 불을 켜고 관리하니까 무허가 불법이든 뭐든 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대부분 이제 국유지, 시유지 관리 허술한 곳이요. 국가산인데 뭐 공무원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냐고요. 그런 거 하니까 관리가 허술하죠. 그 국유지,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짓는데 허가받아서요.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건축을 하는 겁니다. 불법 건축을 하는 거고요. 뭐 이 사람들은 마음이 나빠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내 새끼를 한 대점에서 잡는 거보다는 내가 나중에 잡혀서 내가 빵에 가더라도 내 새끼는 한 대점은 못 재우겠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건물 짓고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적 시설 그 책 저 앞에 있었던 어디다 도로 만든다,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그런 공적 시설이 들어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한 건도 없다고요. 세상에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이 동네로는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큰 산이요. 그러니까 뭐 저쪽 칠보산, 저 위에 가면 칠보산 있죠. 아니면 그냥 계룡산 떠올려 보시자고요. 어디 계룡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룡산이 있는데, 아니 뭐 계룡산은 우리나라 1번 지리산 떠올려 보시자고요. 1번 국립공원 지리산. 그러니까 뭐 이번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연휴, 설 연휴, 그러니까 신정 연휴 지나고 나서 공무원이 지리산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순찰을 하는데 어느 누가 그 연휴 사이에 와서 집을 그러니까 건물을 나무를 막 싹 베내고 그러니까 건물 3동이 들어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 보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이런 걸 감독하는 게 산림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국립공원 여기 나무를 베내고 여기서 건물 지으면 어떡해요? 불편해서 어떡해요? 도로 놔드릴까? 수도 넣어드릴까? 그래야 돼요? 잡아다가 싹 빵해 보내고 싹 철거하고 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 지어서 건물 무너지면 사람 다치니까 이 사람들 다 잡아다가 빵에 보내고 그다음에 이거 싹 철거하고 다시 나무 심어야 되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무원 20명 이제 여기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책임 공무원과 이제 용역 아저씨들 해서 한 20명 정도가 큰 쇠망치를 들고 이 동네 철거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닐 테니까요. 이제 철거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철거하러 가면서 보니까 저 이제 산동네잖아요. 저 위에 애기들, 할머니들은 이제 연탄재 들고 있고 청년들은 막 큰 돌 들고 막 이만한 쇠파이프 들고 있고 저 위에서 200명이 올라오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무서워서 다시 도망간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가 그렇게 그냥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다 무허가 판자촌이고 달동네인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공적시설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는 공적시설로 도로는 없죠. 도로가 없습니다. 날라댕겨요? 길 있어요? 없어요? 길은 있죠. 길은 있는데 공적인 시설 도로는 아니라고요. 지금 이 상황 다시요. 여기에 그러니까 산동네에 한두 집이 들어섰습니다. 한두 집 들어섰는데 어렵고 한 사람들 계속 모여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앞에 사람이 좋은 데 잡고 있으니까 그 앞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저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앞에 좀 터가 있는데 거기 누가 와서 이 사람이 불법이지만 건물 져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요 앞에 누가 자리를 잡는다고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이런 그래도 내가 여기 지금 터 잡은 지가 내가 3년이 넘는데 누가 와서 그리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성광이라고요. 개그맨 중에 박성광이라고 있어요. 멸치만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데 요 앞에 들어온 게 누구예요? 최용만, 장미란 부부가 들어왔다고요. 왜? 우리 좀 살자는데 안 돼? 그냥 사세요.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동네가 만들어졌고 애기들 그러니까 집 건물과 건물 사이로 뛰어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무슨 수도가 어디 있어요. 저 아래 공동 우물 하나 있겠죠. 그거 해서 그러니까 그 길로 해서 다니는 겁니다.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건물 사이로 요렇게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게 길의 역할을 하는 거지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사고들이 계속 생긴다고요. 무너져서 사람 다치고 그러니까 보건 때문에 보건위생 그런 안전 문제로 계속 사람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박성광 씨 미안해요. 예.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 다치게 하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어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이분들 살 수 있게 이제 처음 인정해주고 여기 싹 밀고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이제 보통 임대 아파트를 짓는 게 대부분이죠. 자기 땅, 자기 건물 가진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데 대부분 자기 땅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라고요. 합법적인 건축물 아닌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어찌고 저찌고 국가에서 땅을 팔 때 이걸 꼭 대기업한테 팔아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좀 싸게 파는 게 나아요. 이 사람들에게 좀 싸게 파는 게 낫죠. 그래서 이분들이 땅을 사서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땅 가진 사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양성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뭐라고요? 달동네 지원사업, 달동네 복지사업이죠. 뭐 니은버는 그냥 골목 정비사업만 한다고요.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면 그러니까 주택을 보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거기 뭐 주택 보전이라고 하는데 주택 보전이 뭐 무슨 박물관에 문화재 그대로 보존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호하고 그러니까 수선 유지한다는 겁니다. 뭐 그 중에 이제 한 예로요. 그러니까 이쪽 뭐 이제 골목 정비 사업의 한 예로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담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담.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통나무 받쳐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담을 올리는데 무슨 기초를 깊이 파고 뭐 이걸 뭐 반드시 올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땅 뭐 요만큼 파고 브로커 세워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브로커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겨울 봄 되면서, 그러니까 녹았다 하면서 조금씩 기울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기울어졌으면, 그러면 다칠 수 있으니까 철거하고 새로 올려야 되는데, 새로 올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작대기 하나 받쳐놓는 거죠. 이제 봄 돼서 애기들 놉니다. 이제 따뜻한 이제 햇볕 뜨니까 이제 거기서 놀다가 오늘 시방시방 뛰어다니다가 이 작대기 발로 툭 건드리면 다 무너져 내리고 애기들 다치고 뭐 그런 것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 지붕을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여기 이제 또 건물들이요. 그냥 기둥 세우고 위에다 무슨 기와 지붕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무슨 스레트 지붕이요. 그러니까 지붕을 영어로 루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루프에서 그러니까 루핑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붕집이 아니라 여기다 이제 이렇게 세워놨으면 비 맞지 않게 뭔가를 덮어야 되는데 지붕을 해야 되는데 스레트 살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비닐로 한 장 덮어놓는다고요. 뭐 그 비닐 중에서요. 그냥 우리 뭐 쓰레기봉투 그 정도 비닐이 아니라 그 천막 치는 비닐 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트럭 보면은 트럭 이렇게 그러니까 천막으로 해진 거예요. 뭐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그 두꺼운 천막 한 장 얹어놓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비만 안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 그러니까 햇볕에 그러니까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추웠다 뭐만 풀렸다 하면서 깨지고 그러면 비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걷어낼 돈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다 또 비닐 한 장 얹는 거죠. 비닐 한 장 얹고요. 비닐 한 장 얹고요. 그냥 비닐 한 8장 정도 얹어져 있는 거예요. 펄럭거리니까 여기 그냥 고무줄로 묶어놓은 거죠. 근데 뭐 요만한 뭐 노란 고무줄이 아니라 그 트럭 역시 짐 실을 때 치는 바라고 있잖아요. 그 검은색 철근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검은색 그 끈 있죠. 그러니까 그 줄로 이제 해서 그냥 묶어놓은 겁니다. 뭐 바라고 하는데 줄이요. 그 물건 묶는 줄 화물차에서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홍합이 맛있잖아요. 예, 홍합이 맛있는데 우리나라 홍합이 유독 맛있는 이유가 다 뭐 먹고 자라니까요? 그거 먹고 자라니까요.
아니요, 그 검은 줄이요. 그 바. 그 홍합 키우는 곳 이렇게 그 사진들 가끔 보셨죠? 홍합 씨를 어디다 붙여놔요? 그 검은 그 고무 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바라고 말하는데 그 화물 물건 먹는 그 검은 두꺼운 그 고무와 철사로 된 거기를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놓고 거기다 홍합 씨를 다 붙여놓는다고요. 그래서 홍합이 그거 먹고 자라니고 그래서 한참 지나서 보면 바가 반절 정도 사가 있어요. 홍합이 맛있게 먹어서요. 그래서 이제 홍합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걸로 덮어놓은 이제 그런 수준의 집들이죠. 뭐 그러면 여기 이제 골목 정비 사업하고, 네, 그러면 요거 걷어내고 스레트 한 장 얻는다. 뭐 스레트 살 돈이 어디 있어요? 이제 시에서 저류로 융자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이미지들을 떠올리셔야 뒤에 나오는 용어들을 알 수가 있다고요. 정비법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재개발은 어찌고 재건축은 어찌고 주거환경 개선은 어찌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나오는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네, 다음 쪽 가시죠. 다음 쪽 가시면 196쪽에 보면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국에서 정비기반시설 뭐 2번 읽고 표시하면 좋고요. 를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대량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시설엉망, 건물엉망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정비하고 건물을 건설한다.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업과 니은 있는데요. 뭐 쓰실 것까지는 아니고 이미지 떠올리면 되니까 기업번은 무허가 판자촌, 니은번은 골목 정비 사업을 얘기합니다. 기업번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 표시요. 극히 열악하고 노블양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니은번 골목 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사업, 뭐 쓰실 건 아니고 기업번은 이제 뒤에도 있으니까 주택 재개발, 니은번은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을 얘기합니다. 기업번 정비반시설이 열악 표시요. 열악 하고 노블양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니은번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동그라미 3번 재건축 사업, 정비반시설은 양호 표시요. 양호 하나 노블양 건축물 에다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긴 문장들 중에서 어느 한 단어를 바꾸어 놓고 그 단어까지 다 찾아라. 그렇게 시험은 나오지는 않는 거고요. 그 이름과 내용, 그게 서로 엇갈려 있으면 그거를 구분해내는 게 이제 우리 시험의 초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많지만 지금 표시한 것만 정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혀에서 소리가 나면 되고, 두 번째로 핵심적인 것이 맞냐 틀리냐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2번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3번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말은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기업번 기반시설 상태가 어떠하대요? 극히 열악하대요. 그 다음에요.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어떠하대요? 열악하대요. 그 다음에요. 재건축 사업은 기반시설 상태가 어떠하대요? 양호하대요. 이건 딱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구분하면 세 가지 사업을 구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설마 동그라미 1번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4줄도 넘는 단어에서 그 줄에서 어느 글자 하나 바꿔놓고 그걸 맞냐 틀리냐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그 세 가지 사업, 뭐 1, 2, 3 사업이 있고 극혈악, 열악, 양호인 거죠. 외우려면 극혈악, 열악, 양호 외우려면 빨리 그러니까 계속 소리를 내셔야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붙이면 됩니다. 극혈악, 열악, 양호, 극혈악, 열악, 양호, 흑경영 양호. 됐어요. 흑경영 양호 됐어요. 그러니까 극혈악, 양호는 됐는데 만약에 보자고요. 그러니까 시설 상태가 100점도 있고 시설 상태가 0점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시설 상태가 한 50점 되면 무슨 사업이요? 재개발 열악이요? 그러면 한 25점 되면요? 그 시설 상태가 0점 안 좋은 거 돼서 25점이면 100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요? 그러면 37점 되면요? 40점 되면요?
지금 말장난인 거 아시죠? 한 80점 되면요. 67점 되면요. 말장난인 거 아시죠? 그냥 말장난일 뿐이라고요. 이제 외우는 거 뭐고요? 극혈 경영.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극혈 경영으로 이제 그 외우는 건 끝났고, 그러니까 외우는 건 이제 그거면 됐어요. 이거면 틀리진 않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보시자고요. 극혈학입니다. 그 열학은 여기는 열학이고요. 여기는 극혈학이라고요. 달동네요. 그러니까 달동네 지원사업.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시설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공적시설이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죠. 무허가 판자촌 이제 처음 지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공적시설, 뭐 도로, 수도, 하수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처음 시설이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시설 상태가 극혈악이라고요. 거의 빵 수준이라고요. 그런 거고, 여기 재개발은 뭐고요? 오래된 주택가인 거죠.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원 없다고요. 그러면 뭐고요? 열악한 거죠. 재건축은 양호는요. 재건축 끔찍해요. 무슨 양호요? 그러니까 재건축 앞둔 단지 가보면 끔찍하죠. 상태는 끔찍합니다. 과속방지턱 있는 대로 다 깨져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빨리 건물이 안 좋게 그 관청에게 보여야, 그러니까 이 동네 상태가 안 좋게 보여야 빨리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니까 관리를 더 억지로 안 하는 거죠. 과속방지턱 다 깨져 있어요. 거기 잘 맞춰서 잘 넘어가야지, 잘못 넘어가면 깨져 있는 과속방지턱에 타이어 걸려갖고 타이어 펑펑 터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어린이 놀이터 가서 뭔 미끄럼틀, 뭔 시소요. 빨갛게 녹슬어 있어갖고 뭐 하나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층 유리창들, 현관 쪽 유리창은 다 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솜틀집, 무슨 열쇠집은 그렇게 많대요. 1층에 가보면 그 솜틀집, 그 전화번호 스티커, 열쇠집 전화번호 스티커 안이 안 보일 줄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벽에, 외벽에 있는 페인트는 다 벗겨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끔찍하다고요. 뭐가 양호해요? 면적이요. 그러니까 면적 비율이 양호한 거죠. 여기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 새로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 짓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파트 단지였다고요. 가락시형, 연탄 보일러 아파트 단지였어요. 아파트 단지였으니까 주차장 있고, 물론 지금은 옛날에는 주차 기준이 작았고요. 그래서 주차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쪽으로 한 줄씩, 그 다음에 가운데에다가 또 두 줄 해서 그 사이 뭐 하차한다 어떻게 하려면 막 이거 밀고 해서 이렇게 나가고 막 아무튼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주차장 면적 있죠. 어린이 놀이터 면적 있죠. 관리사무소 면적 있고, 조경 면적 있고, 옛날 아파트 단지지만 그런 시설 면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 땅 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낡은 동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 넣으면서, 그러니까 동도 집어넣고 하는 거죠. 면적 비율이 양호하다고요. 그런 거지. 시설 상태는 끔찍한 겁니다. 재개발이요. 그러니까 주로 단독주택들 모이는 곳인데, 주차장이요. 무슨 마당에 주차할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 골목 앞에 그 자리에 하나씩,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서로 이제 지키고, 그러니까 왜 당신이 됐어? 이게 당신 거요. 그러니까 골목이 당신 거요. 그래도 우리 집 앞이잖아요. 맨날 싸우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에 앉아있으면 맨날 싸우는 거죠. 여기는 면적 상태가 아예 기반시설 넣을 자리가, 그러니까 기반시설 상태가 면적이 아예 없는 거고요. 거의 없고, 여기는 면적 비율은 양호하다고요. 그래서 양호가 된 거죠. 자, 지금 배경 설명은 배경 설명이고, 외우시는 건 뭐고요? 극혈 경영.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내 토지등 소유자 누가 참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등 소유자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단, 그 네 줄은 빼고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참여하게 되고, 동그라미 니은번 재건축 사업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자, 뭐 우선 정리하고 보면요. 그러니까 누가 참여할 수 있냐? 여기에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요. 환지, 땅 대신에 땅이면 토지 소유자가 참여하지만, 여기는 토지 건축물이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고,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구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땅에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땅 주인 그 땅 못 밟는 거죠. 그 땅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이용하는 거니까 지상권 설정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막강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참여하는데, 뭐 재건축 경우에
낡은 아파트 단지요. 5층짜리. 뭐 여기에 뭐, 그러니까 그 뭐 50집이 살고 있다고 치죠. 50집이 똑같은 평수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그러니까 307호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똑같은 평수 50집이면 그 땅에 50분의 1만큼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이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이요. 대지 지분 아시죠? 이 땅을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이제 저는 지분을 이제 습자지 50장이라고 하는데 뭐 표현하는 게 편한데요. 습자지 50장 각 한 집마다 콘크리트하고 습자지 한 장씩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습자지만 따로 팔 수도 없고 뭐 습자지만 뽑아서 뺄 수도 없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뭐라고 표현하고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하는 거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및이니까 또는 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뭐 이런 거 갖고도 뭐 귀찮아하세요. A 및 B, 그다음에 그러니까 C 또는 B, 및 그러니까 D, 그러니까 및하고 또는 하고 비슷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시험이요. 1차 또는 2차만 합격하면 합격증이 나온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 뭐 들라고 1차를, 뭐 들라고 2차를 해요? 2차가 더 편할 거요. 그러니까 아무튼 1차 또는 2차,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및 2차에 합격해야 된다는 거니까 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듯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요, 재건축에서 일단 칠판 그리며 설명 보겠습니다만, 재건축에서 여차저차 사정, 흙 없이 콘크리트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납니다. 재건축 여차저차 사정, 그러니까 콘크리트 없이 흙만 갖고 있으면 돈 받고 쫓겨난다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및 부속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 괄호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지건축물을 분양받을 수도 없다. 시행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뭐 매도 청구는 이제 민법 깊은 것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매도 청구 아래에다가 강제 매수 쓰시고요. 강제 매수, 강제로 사들인다고요. 돈은 죽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 주고 뺏는다. 돈 주고 뺏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돈 주고 뺏는 것에 공익사업을 위해서 돈 주고 뺏는 것은 두 글자 수용. 그러니까 사익사업, 그러니까 그 개인들 이익관계 속에서 돈 주고 뺏는 것은 매도 청구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굵은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 뭐 동그라미 1번, 사업 시행자란 사업을 시행한 자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다섯째 줄 출제 횟수요. 그 네 줄 갖고 그만큼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시장구수 등 토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단 25조 그러니까 1항 2호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박스는 좀 이따 보시고, 양과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있는데, 그 또 엄청 복잡합니다. 먼저 원칙적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무허가 판자촌 달동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니까 이건 공적 주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이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업을 합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 문장이요. 동그라미 2번 문장에서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또는 뭐 지정개발자라고 하는 땅 부자가 있는데 그 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뭐를 설립해야 된다고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법 해당 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어서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그렇지 않다. 즉 뭐예요? 조합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한 군데로 딱 정리될 수 없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뜻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정리한 것은 이제 앞에 있는데요. 다시 한 장 앞으로 가보시죠. 한 장 앞에 가시면 195조 제2절 아래 표 옆으로 7칸짜리 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5번째 칸에 원칙적 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표에서만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적 시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장구수가 하거나 주공이 하거나 아니면 공공출자법인이라고 해서 공적 주체가 돈 내서 만든 회사가 하거나,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가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하고 공동을 할 수도 있고 소유자가 다른 자하고 공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초점 아니고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이제 저 뒤에 가서 또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셨던 그러니까 이 재개발 사업에다가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원래 족보가 무슨 족보였다고요? 민법 족보이죠. 그래서 그 민법 족보 사적 성격이 원래 태어난 태생이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그냥 달동네 지원하자는 도와주자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조합이라고는 써져 있지만 주에 가면 이 재개발 조합과 다음에 이 재건축 조합은 또 상당히 달라요. 이 조합과 조합 이 차이점도 시험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 그 속에서 또 이어지는 조합의 차이점까지를 보시게 되는 거고, 자, 이제 우선 여기까지 문장이 좀 이렇다고요. 다시 이제 돌려놓고 197쪽 돌려놓고 보도록 하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지원 사업이니까 시장구수나 주택공사 등 공적 주체가 지원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은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두 번째 곁가지 사항이고,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가 한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조합은 뭐 뒷내용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강제가입인데 좀 이따 보시고, 그러면 여기 재개발 사업을 소유자가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소유자를 저는 계속 팥죽 할머니로 이제 줄여서 부를 거예요. 뭐 요즘도 그런 동네 있습니다만 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뭐 그런 얘기들 자주 이렇게 했었거든요. 뭐 선거 때만 되면, 그러니까 선거 때는 아니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요. 어느 동네 지나가려면 개똥이네 집안 그 집 땅을 못 밟고는 못 지나가. 뭐 그런 얘기 있었다고요. 아니면 어느 땅 부자 집이 있죠. 뭐 엄청난 땅 부자가 있습니다. 뭐 그러면은 45년 해방되고 53년 전쟁 끝나고 나서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어서 땅을 많이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 몇몇 동그라미들은 일제 때 친일해갖고 뭐 조선 사람 독립운동한 사람들 잡아들이고 친일해서 땅 받아놓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떵떵거리고 또 그 집 아들내미 그 집 손자들 계속 국회의원하고 이런 집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여기 이제 이 팥죽 할머니는 이제 그 고생해서 자기 성실한 노력에서 땅을 돈 많이 벌어서 땅을 많이 산 어느 집안을 보시자고요. 그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러고요. 땅이 워낙 크니까 그 땅 가운데로 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좀 조그만 땅 가진 사람도 한두 명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대갓집 할머니가 팥죽을 맛있게 잘 끓이세요. 손주들도 와서 할머니 팥죽이 제일 맛있어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심심해서 노는 길에 길가에다가 어차피 자기 땅이니까 이쪽에다 팥죽 가게를 내셨습니다. 팥죽을 끓이고 계시는데 설마 할머니가 직접 팥죽 끓이겠어요? 할머니는 이제 한복 곱게 입으시고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장작불이 이렇게 시원찮대? 왜 오늘 새알은 이렇게 다 뭉그러졌어? 아무튼 뭐 이제 그러시는 거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옆 동네 이제 그 어느 동네 누구 살고 있는 어느 이제 할머니도 와서 할머니 나도 좀 옆에서 꽁치 좀 팔면 안 돼? 꽁치 할머니 안 적고요. 할머니 나도 여기서 배추 좀 팔면 안 돼요? 배추 세색도 안 적고요. 그래서 몇 명이 앉아서 시장이 만들어졌다고요.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비 와서 절벅절벅 하잖아요. 할머니가 자, 아줌씨들 할머니들 일어나셔. 한판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아까 콘크리트 깔고요. 지붕 대고 카트 넣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다고요?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한 거죠. 누구 땅에서요? 팥죽 할머니 땅에서요. 누가요? 팥죽 할머니가요.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고요. 한 명이 할 수도 있고 여기 잣죽 할머니도 같이 앉아서 여기까지 이제 사업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서 또 아니면 깨죽 할머니도 같이 앉아서 그래서 몇 명이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 싹 모여 그건 뭐고요? 조합이 되고 다 모이는 게 아니라 숫자도 작고 20인 미만이고 그래서 강제가입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들 몇 명이서 같이 하는 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다. 팥죽 할머니가 자기 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굵은 4번 아래 동그라미 1, 2번이 있고 표가 있죠. 도시정비법 동요권 가운데 총수 2분의 1 이상은 없고 다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총수와 면적, 이제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 수 몇 명 동의가 필요하다. 그건 뭐냐면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도 한 표,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도 한 표. 사람 수로는 똑같이 한 표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10명이 10,000제곱미터 한 명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표수로 따지면. 그래서 작은 땅 가진 사람 뜻을 존중하자는 게 총수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 얼마. 그러면 10,000제곱미터 가진 사람 한 명 도장 찍은 거하고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 몇 명 도장하고 같아요? 100명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면적 얼마 동일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의 뜻을 존중하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법에서 뭔가 진행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1, 2, 3, 4 다 있어요. 여기도 1, 2, 3, 4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총수에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었다고요. 2분의 1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표의 왼쪽 칸이요. 2분의 1 이상, 100명이면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몇 명만 돼도 2분의 1 이상에 해당해요. 이상이면 그 숫자를 포함하는 거죠. 50명만 찬성해도 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50명이라고요. 찬성 반대 50명인데 찬성 쪽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밀고 간다고요. 밀고 가면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니네랑 우리랑 수업 같은데 어떻게 밀고 가? 이쪽에서는 뭐라고 할 거고요? 법이 그렇지롱 찌롱 하고 간다고요. 뭐 이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것 갖고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이 쪽수에서는 2분의 1 이상은 없고, 이제 뭐로 됐고요? 2분의 1 초과로 됐다고요. 이제 뭐 수업 시간, 이건 이제 그 어떤 정해진 공통된 규칙은 아니고 제가 혼자 쓰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뚱땡이 화살표는 이퀄을 포함한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짜리 화살표는 그것을 빼고 그것보다 더 커야 된다. 초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초과, 반을 초과, 과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과반이니까 100명이면 찬성 쪽 얼마가 나와야 되고요? 51명이 나와야 되죠. 101명이면 51대 50까지는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쪽수에는 2분의 1이 2분의 1 이상이 없어요. 따라서 그냥 요것만 갖고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쪽수에는 2분의 1 이상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은 뭐가 2분의 1 이상인 거예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죠. 그 정도의 동의들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양과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 쪽 보시면 198쪽에 뭐 동그라미 1, 2, 3까지 달동네 지원사업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다. 아무튼 그런가 봐요. 놔두시고, 양과 2번 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다음 각구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기업권 조합이 시행하거나, 니은번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을 제한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올라가세요. 동그라미 2번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을 제한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앞에 아랫부분 동그라미 1번 조합이 하거나, 조합이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2번 지금 199쪽 제일 위죠. 동그라미 2번 토지등 소유자가 하거나, 토지등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양과 3번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구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뭐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에 대해서 아까 표가 7칸이었으니까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초점 아니고 우선 여기까지는 잡아두시자고요. 그러니까 정의, 극혈하게 영향, 그 상황을 그리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 대지, 지분도 갖고 있어야 된다. 달동네 지원사업이니까 공적 주체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드는데, 재개발에서 팥죽 할머니, 시장 재개발,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죠. 그래서 팥죽 할머니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인 거죠. 소유자가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지 않고 소유자가 할 수도 있다 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요. 이제 이 뒤에서 보실 정비사업 어떤 전체 흐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면은 좀 이것들도 좀 살이 좀 더 붙게 되고 그림이 그려지시는 거죠. 우선 아무튼 여기까지를 보셨고 잠깐 쉬고 200조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